반갑습니다. 에듀일에서 소방학 강의를 맡고 있는 강정구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방학개론 학습 전략에 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이미 소방 공무원이 마음에 박혀 있을 겁니다. 자, 학습 전략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소방 공무원 학습 전략입니다. 우선은 전략을 세우기 전에 출제가 몇 문항 정도가 나온지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제 문항수는 20문항에서 25문항으로 늘어났습니다. 2023년에 출제 문항수를 보니 소방기능에서 2문제가 출제가 됐죠. 재난관리에서 2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연소이론에서 6문제요. 화재이론에서는 7문항이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소화이론에서는 4문항이고요. 소방시설에서 4문항 이렇게 25문항이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이제 문항수를 들여다봤으니 이제 어떤 유형의 문제가 출제된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실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 봐야 되는데 유형을 분석해 보면 총 4가지의 유형으로 들여다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은요. 계산 유형입니다. 자, 이제 25문항이 출제되는 게 2023년도부터니까 이제 2020년, 22년 문제까지는 크게 비중을 두지 마세요. 이제 2023년 문제를 가장 기본 베이스로 출제 경향이 거의 확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확실하게 계산 유형의 문제는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되든 난이도를 보통으로 맞추든 무조건 문제가 출제되고 있더라. 올해 나온 문제를 보면 과거의 문제와 크게 달라지는 않는데 계산하는 문제에서 조금 이제 다르게 출제가 됐죠. 여기를 보면 이제 단위가 여기에 밀리미터 단위로 이렇게 출제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 좀 정확하게 나오진 않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1000밀리미터, 가로가 1000밀리미터가 이렇게 되고 세로가 8000밀리미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를 보니까 구획실의 크기가 가로 1000, 세로 8000mm, 높이 3000mm이며 가연물 A와 가연물 B가 놓여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 화재 하중을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화재 하중과 같은 경우는 공식 계산 문제라 그랬죠. 그러니까 앞으로 문제가 출제되는 공식 문제는 일단 계산을 반드시 해야 된다. 공식을 보니 기본 베이스는 화재 하중입니다. 암기가 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고 계산마저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재 하중의 개념 자체는 단위 면적당 가연물의 양을 등가 가연물인 목재량으로 환산한 값이니까 가연물의 양을 이렇게 나눠주고요. 그리고 단위 면적당 가연물의 양을 등가 가연물인 목재량으로 환산한 값이니까 목재의 단위 중량당 발열량으로 또 무엇을 알아줍니까? 가연물의 단위 중량당 발열량이에요. 단위 중량당 발열량이다. 그리고 종류가 가연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면 이제 다 계산한 값을 더해주면 되죠. 시그마입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값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죠. 바닥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다. 자, 단위를 이렇게 환산해 보면 밀리미터는 미터로 바꿔야 됩니다. 1미터는 1000mm니까 자, 이거요. 1000mm는 10m가 되고 8000mm는 8m가 됩니다. 물론 바닥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이기 때문에 높이는 해당되지 않죠. 가로가 요거, 세로가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0m가 되고요. 요거는 8m가 됩니다. 이런 계산에서 틀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80제곱미터가 이렇게 되겠고요. 곱하기 바닥 면적은 80제곱미터가 이렇게 되고 목재의 단위 중량당 발열량은요. 여기 주어진 값입니다. 4500kcal/kg이다. 4500kcal/kg이요. 이렇게. 자, 이제 가연물의 단위 중량당 발열량의 가연물의 양이에요. A와 B로 나눠져 있는데 가연물의 질량이 200에 100kg. 여기가 200이 있고요. 200kg. 그리고 100kg 두 개가 있습니다. 단위 중량당 발열량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A는요 2000kcal per kg, 2000kcal per kg입니다. kcal per kg. 그리고 B는요 9000kcal per kg입니다. 9000kcal per kg. 목재의 단위 중량당 발열량은 기본적으로 외우는 게 좋다라고 그랬죠. 4500kcal per kg입니다. 자, 이제 공 3개 없어지고 계산을 해보면 얘는 공 3개 없애고 요것도 공 3개 없애주면 돼요. 그러면 48에 32, 58에 40, 360분의 이거 얼마요? 공 3개 없으면 400 더하기 900이네요. 1300이 됩니다. 자, 이제 kcal per kg을 없애고 남는 단위는 kg per 제곱미터니까 자, 이거 어디까지 계산하래요? 소수 셋째짜리, 소수점 셋째짜리.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3.61 kg per 제곱미터가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계산한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고요.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 번 더 들여다볼게요. 아하, 계산하는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 그러니 내용에 공식이 나오는 건 철저하게 외워라. 그리고 숫자를 한번 보세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불과하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을 해서 틀리지 않도록 조심해 줘야 된다. 유형의 두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통합 암기 유형이다. 자,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문제는 공부의 기본은 암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관계된 유형의 내용 전체를 묶어서 질문하는 통합 암기 유형이 이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재난 파트를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학생들이요. 암기할 내용이 많아서 그렇죠. 서방학개론 중에서는 암기 내용이 가장 많은 게 재난관리 파트입니다. 보니까 보세요. 재난 또는 재해라고 해놓고요. 옳지 않은 거 됐는데 아네스의 재해 분류와 재난 또는 재해, 존스의 재해 분류, 그리고 우리나라의 재난안전 기본법에서의 재난의 분류입니다. 존스의 재난의 분류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존스는 자연재난, 준자연, 그리고 인위재난은 나누고요. 그리고 아네스는요 자연재난과 인위재난, 자연재난과 인위재난, 인위재난, 인적 재난이요. 그리고 비교해 보면 존스는 자연재난과 인적 재난인 인위재난에 준자연재난도 이렇게 더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분류해요. 사회재난. 그런데 여기 해외재난이 여기에 들어갔으니까 틀리다. 이제 전체적으로 암기를 묻지만 난이도를 좀 낮춘 겁니다. 그냥 분류만 물어본 거니까요. 이미 정답은 잘못된 거 3번이 되겠고요. 하이니의 도미노 이론은요. 자, 이제 하이니, 프랭크 버드와 하이니 도미노 이론이 있습니다. 하이니와 프랭크 버드의 도미노 이론에서 하이니가 요게 고전 도미노 이론. 그러니까 제대로 암기가 돼 있는지 물어보는 거죠. 하이니 도미노 이론은 도미노란 개념이 뭡니까? 연쇄작용의 결과 재해가 발생한다는 이론을 줄여서 도미노 이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소, 용어의 앞뒤를 바꾼 것뿐이에요. 유전적 요인 및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소가 개인적 결함을 만들고 개인적 결함이 불완전한 행동 및 상태를 유발하며 불완전한 행동 및 상태를 유발하고 불완전한 행동 및 상태가 사고로 이어지면 사고가 재해를 유발한다, 상해를 유발한다는 이론 딱 들어맞네요. 하이니와 프랭크 버드의 이 도미노 이론까지만 이제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결국 뭔가요? 통합적인 재해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물어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합 암기 문제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정답은 3번 이렇게 됩니다. 이제 유형의 세 번째로 가면 원리 이해 유형이 있습니다. 자, 한번 내용을 들여다볼까요? 단순하게 암기만을 통해서는 극복이 되지 않는 부분이죠. 혼돈을 일으키기가 쉬워요. 물론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카피하듯이 외운다 그러면 문제가 없죠. 지문이 그대로 나오면 되니까요. 그런데 자, 이런 부분을 한번 봅시다. 소방 펌프 및 관로에서 배관의 이동 통로입니다. 배관의 이동 통로에서 발생되는 습격 현상이다. 자, 원리를 물어봐야 되는데 일단 습격 현상이란 배관 내 압력 변화로 배관 내 유속이 유량이 배관의 벽면을 때리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물로 때린다라고 해서 워터 해머링 습격 현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어떤 때 발생할까요? 습격 현상은 펌프의 갑작스런 정지나 밸브의 개폐입니다. 개폐에 따른 압력 변화로 배관 내 압력이 배관을 때린 현상이에요. 딱딱 소리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방지 대책이다. 방지 대책은 뭔가요? 흐름을 갑자기 끊게 되면 배관을 때리는 거니까 펌프를 어떻게 한다?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갑작스럽게 정지시키기 때문에 빠져나가지 못한 물이 배관을 때리는 거니까 갑작스런 정지를 서서히 정지시키면 서서히 정지시킨다. 이렇게요. 밸브를 개폐한다. 급격하게 열고 닫는 게 아니고 서서히 여닫는다. 이 개념을 이렇게 잡아두면 돼요. 자, 이 배관을 때리면 어떻게 돼? 압력이 높아지겠지. 그럼 압력을 스프링 같은 걸로 이렇게 압력을 감소시키면 된다. 그러니까 완충제를 이렇게 완충 역할하는 뭔가를 이렇게 완충 역할하는 걸 뭔가를 넣어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요. 배관에 유속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밸브를 설치했다라고 합시다. 이렇게 밸브를 설치했다라고 합시다. 밸브를요. 자, 이렇게 유속이 흐르는데 밸브를 갑자기 개폐 아니면 펌프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펌프를 이렇게 갑자기 멈추거나 밸브를 잠그면은 흐름이 막히면서 배관을 땅땅 때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보세요. 배관에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다가 무엇을 달아주냐면요. 자, 일부는 물을 채워주고 일부는 압축 공기를 이렇게 넣어주면 자,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렇게 달아주면 자, 이제 배관 내 압력이 이동하다가 막히면 압력이 굉장히 높아지면 이쪽으로 물이 압력을 이렇게 작용해서 압축 공기는 부피가 쉽게 압축이 됩니다. 압축이 돼서 이렇게 압력을 이쪽으로 쫙 눌러주는 거죠. 그럼 스펀지 역할처럼 이 배관 내 압력을 여기서 흡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기능을 하는 걸 뭐라고 하느냐? 습격 방지기라 그래요. 원리가 들어가는구나. 이와 같이 배관 내 압력을 이렇게 완충시켜주는 게 완충 역할하는 게 뭐라? 습격 방지기다. 이렇게요. 자, 이제 좀 전에 또 하나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펌프에 요걸 이제 날개 또는 수차라고 표현해요. 날개가 돌아가는데 자, 이제 펌프를 갑자기 멈추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기동하다 멈추면 막히는 거와 똑같은데 얘가 서서히 갑자기 딱 멈추는 게 아니고 서서히 돌아가다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일부 유량이 이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압력이 크게 변하지 않고 변화량이 줄어들겠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수차를 배단다. 수차를 배단다는 얘기는 뭐예요? 더 무거운 물체를 달아서 관성에 의해서 멈추더라도 서서히 멈추게 해요. 이렇게. 자동차가 무거우면 급브레이크를 밟아도 급격하게 속도가 변하는 게 아니고 서서히 가다 멈추는 것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요거를 관성을 이용해서 서서히 멈추게 한다 그래서 관성차란 이런 표현을 쓰고 다른 말로는 플라이 휠이라는 표현을 써요. 플라이 휠을 어디에? 수차에 부착을 한다. 자, 이걸 수차 또는 임펠러라고 표현해요. 펌프의 날개를 말하는 겁니다. 펌프의 날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펌프의 날개에 무거운 관성차를 부착을 시켜 이걸 플라이 휠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부착시켜 갑자기 멈추지 않고 서서히 멈추게 해서 유량의 압력이 서서히 변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주는 거죠. 자, 이제 용어는 나왔네요. 그리고 습격 방지기의 서지 탱크란 건 뭐냐면요. 그러면
자, 이와 똑같은 역할을 하되 배관에 이렇게 수조의 물을 이렇게 담아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이제 배관에 이렇게 물을 담아두고 채워두면 배관 내 압력이 변하게 되면 압력이 자 이제 급격하게 밸브를 닫거나 펌프가 기동을 멈추게 되면 압력이 습격 방지가 없이 서지 탱크를 이렇게 부착을 하게 되면 이쪽으로 압력이 작용해서 수면이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내려오면서 완충제 역할을 하는 거죠. 스펀지처럼 압력을 흡수했다가 아주 서서히 내려오면서 내부 압력의 변화가 서서히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럼 이제 이건 뭐라고 하느냐? 이걸 서지 탱크라고 해요. 서지 탱크. 이와 같이 서지 탱크를 부착을 하는 방법이 있구나. 자, 근데 이런 것들은 기본 개념을 공부하고 어떻게 보면 기본 개념보다는 원리를 분석해서 좀 심화 과정에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습격 방지기를 설치하고요. 서지 탱크를 부착을 합니다. 플라이 휠을 부착을 해요. 아주 좋아요. 관경을 축소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배운 거 있지? 관경이 작아지면 어떻게 된다? 유속이 빨라진다. 유속이 빨라지면 어떻게 돼요? 밸브를 여닫는 동안에 아주 강하게 유속이 빠르면 충돌을 강하게 하고 압력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경을 축소하게 되면 유체 유속이 증가하게 되고 유속이 증가해서 밸브를 닫게 되면 압력의 변동치가 어떻게 된다? 감소하는 게 아니고 증가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습격 현상을 방지시키는 게 아니고 습격 현상을 더 증가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배관을 파손하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다? 4번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려니까 일단 습격 현상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고요. 각각의 용어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왜 이렇게 습격 방지기며 서지 탱크를 부착했을 때 배관 내 압력이 서서히 변하는지, 그리고 플라이 휠을 부착하면 왜 압력의 변화가 감소하는지, 워터 해머링의 습격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내용은 용어도 의미를 알아야 되겠지만 원리를 파악해야지만 된다. 그래서 원리 유형의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용어만으로는 풀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해서 공부할 때마다 적절하게 적용을 잘 시켜줘야 됩니다. 자, 유형의 네 번째는 이제 예상 외의 유형이 나올 수 있다. 자, 어떤 것들이 예상 외의 유형인지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이제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는 이유는 소방개론은요, 개론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끌어다가 개요,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분야마다 용어가 조금씩 달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한 내용과 다르게 나오는 용어들이 있어요. 자, 어떤 유형인가 보세요. 올해 출제된 문제 16번 문제를 보니 위험물의 유별 특성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건 옳은 것이다. 자, 우리가 위험물의 용어를 보면 일단 기억을 한번 보세요. 염소산염류. 이게 인류 위험물의 염소산염류, 아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사물, 질산염류, 브롬산염소, 아이오딘산염류, 과망간산염류와 중크롬산염류 이렇게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는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걸 뭐라고도 한다. 무기라고도 합니다. 무기. 또는 알칼리 금속, 이런 단어를 이제 이렇게 집어넣으면 나트륨, 칼륨은 염류를 넣든지 알칼리 금속을 이렇게 넣어주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염소산염류, 인류 위험물이구나. 인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니 불연성 물질이고, 그리고 공기 중에 수분 흡수에 녹는 조해성입니다. 그리고 염류자는 다 물에 녹아요. 수용성이며 무색 또는 백색의 결정성 분말 형태다. 이미 이런 내용들은 기출된 문제에 들어있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 대신 여기에 우리가 충분히 연습을 했죠. 나트륨, 칼륨은 알칼리 금속 또는
염류 이렇게 해서 가면 딱 떨어진다. 마그네슘은요 이류 위험물이니 물과 반응해 수소기체를 생성합니다. 물과 접촉 시에 수소가스 발생. 아주 딱 좋아요. 이렇게 이제 조금씩 분야마다 다르게 용어를 쓰기도 하고 그 해당되는 물질을 이렇게 직접 집어넣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보세요. 황리는 우리가 자연 발화성 물질이다. 물과 반응하지 않는 자연 발화를 일으킨다. 이렇게 해서 요거 딱 들어맞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게 문제예요. 상온에 노출되면 액화되면서 자연 발화를 일으킨다. 자 그럼 이제 액화라는 건 뭐예요? 이거 뭐야? 기체가 뭐로 변한다? 액체로 변한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상온에 노출이 되면 자 이제 열의 축적이 용이하다 그랬어요. 열의 축적이 용이하다. 이런 부분은 좀 어떤 원리를 보면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내용을 배우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온에 노출되면 액화되면서 자연 발화를 일으킨다.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연 발화는 과정이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만으로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열의 축적이 용이해 발화점에 도달해 쉽게 발화된다 그래서 자연 발화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자연 상태에서 열의 축적을 통해 발화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의외의 어떤 내용도 이렇게 넣어서 이제 출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제 기업과 니은 확실하게 이제 맞는 내용인데 디귿에서 앞뒤 내용은 맞는데 이제 중간에 있는 상온에 노출되면 액화된다. 이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이제 디귿을 틀렸다고 볼까 맞았다고 볼까 결국은 찍어야 되겠다. 기역 니은 디귿 정답 1, 4번 중에 하나인데 정답 몇 번이다? 4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외의 내용도 지문에 등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내용 중에서는 100점을 확신하긴 어렵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약간은 이제 복불복이 적용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그럼 결국 우리가 유형을 분석해 보면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유형별 4가지 유형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4가지 유형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럼 다시 한번요. 첫 번째, 무조건 공식에 관계된 문제는 출제가 된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공식이 들어간 내용은 철저하게 외워라. 계산 유형입니다. 계산 유형은 공식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통합 암기 유형이다. 이제 많은 반복 과정을 통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암기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암기는 철저하게 라는 생각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유형의 3는 원리 이해입니다. 이게 암기만으로 되지 않고 원리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러면 그 원리는 기본 단어 암기에서 들어간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암기는 기본 베이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를 이해할 때는 왜 습격 방지인지를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이해를 해줘라. 그냥 암기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시험장에 가서 생각이 부정확해지면 오답이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기본 단어를 암기하고 원리를 이해하도록 노력을 해라. 그리고 언제나 시험 공부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시험 결과가 내 점수입니다. 의외성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는 언제나 예상의 유형인 의외성의 내용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100점을 만점을 자신할 수 없는 겁니다. 노력한 것만큼 나오는 거고 노력의 결과로 점수를 얻는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반드시 100점을 맞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결국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 안배도 잘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과연 왕도가 있을까요? 다년간의 강의를 진행하고 시험을 들여다본 결과 왕도는 없습니다. 지금의 유형 4가지를 벗어난 문제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철저하게 어떻게 공부하는 게 맞는 걸까요? 자, 보세요. 학습 전략을요,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 처음에는 기본 암기가 가장 중요해요. 단어를 알아야 그 내용을 뭔가 원리를 파악해 들어갑니다. 기본 암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단어에서 개념을 이해하세요. 이제 조금씩 생각을 하라는 얘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쉽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조금씩 편하게 받아들이면 머리가 이해를 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물론 어떤 과정에서는 암기와 이해가 바뀌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암기를 기본적으로 잘 해놓으면 이해력이 빨라지고요. 이해가 된 사람은 암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순서가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각자가 편한 대로 이렇게 순서에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본 암기가 잘 되는 사람은 이해력이 촉진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하는 사람은 훨씬 더 이해가 단어가 암기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기본 개념이 완벽해지면 잃어버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반복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거라 그래요. 무한 반복이 계속 지속이 됩니다. 무한 반복. 이때가 가장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언뜻 보면요 다 외운 것 같고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하나를 짚어보면요 비어있는 내용이 부정확하게 이어져 있는 게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찾아서 정확도가 높아질수록 회독수가 무한 반복이 됩니다. 이게 가장 힘든 과정이에요. 자,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결국 활용 및 응용을 그 철저하게 암기된 내용을 토대로 활용과 다양한 문제의 응용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이런저런 문제를 다양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 와중에는 어떤 또 큰 딜레마에 빠지느냐? 말 그대로 불필요한 문제, 원리나 개념이 잘 적용이 되지 않고 단순히 의미 없이 너무 어려운 내용이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은 도움이 안 됩니다, 실은. 그래서 이제 문제의 구별이 필요한데 이 문제의 구별은 여기까지의 과정이 잘 된 사람, 이런 정도까지는 출제되기 없다라고 개인적인 판단이 거의 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들이 좋은 문제인지 구별법이 생기기 시작하죠. 이 과정을 거쳐야 스스로의 어떤 각각의 개인의 노력의 결과로 만들어진 이 기본 베이스에다가 문제를 풀면서 만들어진 다양한 활용 응용력을 바탕으로 고득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르려면 무조건 철저한 뭐가 필요하다?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럼 잘 보세요. 처음에 마음먹은 의지를 기본으로 그 의지가 발현돼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암기의 반복 지속성이에요. 이건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인내와 끈기가 필요해요. 많은 시간이 이때 가장 많이 할애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인내와 끈기를 통해 완성된 베이스를 기본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풀어보면 다양한 문제 속에서 정말 알찬 문제와 또 의미 없는 문제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야 고득점으로 넘어가요. 그러니 인내와 끈기 시간이 가장 많은 시간이 투자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시험 보는 요 기간까지 과정이 바로 곧 시간 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투자한 시간이 실력에 비례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 뭐가 장착이 돼야 된다. 어찌되든 합격하는 그날까지 인내와 끈기를 갖춰야 되고요. 그리고 시간을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병행되지 않으면 절대 고득점을 얻을 수 없고 합격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학원을 다니거나 인강을 듣는다 할지라도 모든 커리큘럼의 과정이 동일하다는 거 혹시 아셨나요? 자, 커리큘럼을 한번 보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 투자를 통해 실력을 쌓고 합격에 이르게 될 텐데 그 과정의 인내와 끈기가 기본이고 그리고 반드시 문제의 구별 능력이 생기지만 돼요.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를 좋은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를 구분할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길 때까지는 무한 반복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커리큘럼을 한번 봅시다. 모든 공부의 커리큘럼이 동일해요. 처음에 기초 이론을 통해서 기본 이론을 다지게 되죠. 이때가 이제 과정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무한 반복, 인내와 끈기를 통해서 무한 반복을 해야 되는 게 바로 기본 이론이에요. 모든 내용의 기본이 되는 걸 여기서 무한 반복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인내와 끈기를
적용하기 위한 모든 내용이 바로 기본 이론이에요. 자, 이제 기본 이론을 거치게 되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문제 구별력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기출 문제를 풀어서 문제 유형을 문제 유형, 출제 유형을 이렇게 파악해야 돼요. 스스로가 파악될 때까지 이제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문제 유형이 파악이 되면요, 이제 예상 문제를 풀어옵니다. 이제 문제의 구별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내가 알고 있는 기본 개념과 유형 분석, 그리고 내가 흡수할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문제를 두들겨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정도는 이건 우리 서방직렬에서는 출제되기 어렵다, 이런 문제는 상관이 없다라고 판단 내려질 정도까지는 두들겨 보란 얘기죠.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오류가 있어요. 이제 됐다 싶었지만 시험장에 가서 시간 안 배간다면 그대로 실패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고득점으로 넘어가기 위한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이걸 이제 3월 달에 이제 철저하게 연습을 시켜준대. 그게 바로 시간 안에 푸는 연습, 동일한 문항수로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인 동형 모의고사 문제 연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문제 구별이 되고 마지막으로 동형 모의고사 문제를 시간 안에 푸는, 이거는 테크닉을 기르는 겁니다. 테크닉을 키우고, 그리고 뭐로 넘어간다? 고득점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모든 학원이 이 과정이 동일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효율적이고 이 이상의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미 알고 있지만 이걸 설명해 주면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상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동감합니다. 이건 분명히 상술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학습 과정 중에 이 과정이 남아있는 이유는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하시겠습니까? 뭔가 더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려나요? 아닙니다.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과정을 따라서 기초이론에서 기본이론, 기출문제 풀고 예상문제 풀어보고 시간에 풀 수 있도록 테크닉을 갖춰서 고득점에 이르게 되면, 자, 이거 만점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만점은 열심히 돌아간 결과로 얻어 걸리는 겁니다. 그 결과 고득점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합격의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 과정에 많은 교수님들이 테크닉을 좀 더 암기 비법, 암기 방법이라고 하는 비법을 전수해 줄 겁니다. 가장 기본은 완북 공통이라는 두문 문자가 가장 중요해요. 두문 문자를 이용해서, 자, 이제 이 규칙이 있어요. 문장은 단어로 이렇게 줄여서 키워드만, 핵심 단어를 이렇게 먼저 외워주는 거. 핵심 단어를 먼저 외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단어는 두문 문자를 이용해서 암기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이제 우리가 그냥 쉽게 두문 문자를 이렇게 익혀서 최대한 많은 단어를 익히도록 연습을 해줘야 된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 암기에는요,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핵심 암기가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인지력에서 많이 읽어주면 인지력에서 암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이건 노력으로 얻는 거고, 핵심 암기, 키워드를 외우는 건 노력으로 암기하는 거고, 그리고 인지력은 인지력이 암기로 넘어가는 것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고득점으로 넘어가는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절대 고득점으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이게 고득점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득점을 얻는 데는 필히 뭐가 따른다?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보세요. 암기 비법은 그냥 간단하게 두 개예요. 두문 문자를 이용해서 최대한 많은 단어를 익히고, 그리고 연습을 통해서 구구단처럼 암기해라. 문장은 핵심 단어로 최대한 줄여서 많은 의미를 머릿속에 넣어둬라. 그리고 암기할 때는 구분을 해라. 이렇게 먼저 노력을 통해서 짧은 시간 동안에 철저하게 암기하던 핵심 암기와 인지력을 통해 암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는
요 암기 내용으로 둘로 구분해서 시간에 비례해서 실력이 쌓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암기는 교수님들마다 이제 어떤 식으로 암기를 유도할지 이게 교수님들마다 다 달라요. 가장 좋은 건 뭐다? 자기에게 맞는 교수님을 통해서 도움을 좀 받는 거죠. 받은 다음에는 이제 점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걸로 만들어서 합격의 영광을 누려야 돼요. 자, 이제 학습 전략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여러분들이 되고 싶은 소방공무원이 되는 거죠. 자, 이제 학습 전략의 마무리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무엇이 남아 있나요? 역시 소방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의지는 오랜 시간 동안 인내를 유지시켜 줄 겁니다. 인내력을 갖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시간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계획한 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획표 작성을 잊지 마세요. 계획표 작성을 잊지 말아라. 계획표를 통해서 자기가 의도한 대로 공부를 잘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시작할 때 의지를 가지고 소방공무원에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힘들지만 많은 시간 동안 시간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획한 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반드시 계획표를 작성해야 됩니다. 이거는 합격하는 그날까지의 반드시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필수 요소입니다. 필수 요소. 됐네요. 자, 이제 학습 전략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요. 그리고 계획한 대로 공부를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우리 교수진들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여러분들은 소방공무원의 꿈을 이루면 됩니다. 자, 이로 이것을 마지막으로 학습 전략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 합격! 에듀윌 합격!